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창사 이래 최대 규모로 세력을 확장하며 대한민국 산업계에 이목을 집중시켰단 이른바 MZ 노조. 그 굳건했던 연대 전선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한때 7만 7천 명에 육박하며 사측을 강하게 압박했던 이들의 조합원 수가 단 며칠 만에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초기업 노조 게시판을 중심으로 하루에만 무려 1,000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기습적으로 탈퇴 버튼을 누르며 이른바 탈퇴 러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젊은 세대들이 주축이 되어 뭉쳤던 MZ 노조가 이토록 처참한 내부 분열을 겪게 된 것인지 오늘 심층 분석을 통해 그 이면의 낱낱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MZ 노조의 탄생 배경을 먼저 짚어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과거의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노동운동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실리와 보상체계 개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특히 합리적인 성과 측정을 요구하는 2030 MZ세대 직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세력을 급속도로 확장할 수 있었죠. 무노조 경영 폐기 이후 단기간에 조합원을 폭발적으로 늘리며 새로운 기업별 노조 모델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금전적 보상이라는 단일한 목표로 뭉친 이들의 실리주의는 역설적으로 사업부별 실적 격차가 벌어지는 순간 가장 취약한 약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부 분열의 결정적인 도화선이 된 것은 바로 파업을 앞둔 노조 집행부의 파격적인 핵심 요구안이었습니다. 현재 초기업 노조와 전국 삼성전자 노조연합은 사측에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지급하고 초과이익 성과급, 즉 OPI의 상한제를 완전히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직원들의 처우를 크게 개선해줄 매력적인 요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요구안의 수혜 대상이 철저하게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에만 극단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상황은 급반전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크게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과 스마트폰, 가전, TV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으로 나뉩니다. 올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며 DS 부문은 초호황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DX 부문은 글로벌 소비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6%나 감소하는 혹독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엇갈린 실적 상황 속에서 노조 집행부가 사실상 호실적을 앞둔 반도체 부문의 이익 극대화에만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DX 부문 조합원들의 소외감이 폭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숫자로 계산해보면 이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만약 노조의 요구대로 영업이익 15%를 배분하고 성과급 상한제가 폐지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파운드리와 메모리 등에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낼 DS 부문 조합원들은 산술적으로 1인당 최대 6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성과급을 챙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이미 실적이 악화되어 연간 적자 우려마저 제기되는 DX 부문 직원들에게는 그저 다른 세상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똑같이 조합비를 내며 파업 전선에 동참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과실은 철저히 반도체 부문이 독식하는 구조에 DX 부문 직원들은 우리가 들러리냐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격으로 노조 집행부의 이해할 수 없는 자금 운용 결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집행부는 파업 기간 동안 투쟁에 참여하는 이른바 파업 스태프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쟁의 기간 동안 모든 조합원의 월 조합비를 기존 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무려 5배나 기습 인상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성과급 배분에서도 철저히 소외감을 느끼던 비반도체 부문 조합원들에게 반도체 부문 주도의 파업을 이해 5배 인상된 조합비까지 납부하라는 통보는 그야말로 탈퇴의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결국 억눌려왔던 불만은 대규모 탈퇴 러시라는 행동으로 폭발했습니다. 지난달 28일 하루 500건 수준이던 초기업 노조 탈퇴 신청 건수는 단 하루 만인 29일에 1,000건을 훌쩍 넘어서며 통제 불능의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사내 게시판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반도체만 챙기는 노조에 내 돈을 한 푼도 낼 수 없다는 DX 부문 직원들의 탈퇴 인증글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7만 6천 명을 넘어섰던 거대 노조의 조합원 수는 순식간에 7만 4천 명대로 곤두박질 쳤고 여전히 연휴 직후 추가 탈퇴 행렬이 대기하고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개별 조합원들의 이탈은 곧 조직 단위의 균열로 이어졌습니다. DX 부문 직원들이 조합원의 70%를 차지하는 제3노조, 동행노조가 결국 공동투쟁본부에서 하차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동행노조는 5월 4일 초기업 노조와 전국 삼성전자 노조 측에 공식 공문을 발송하고 2026년 임금교섭 공동교섭단 참여를 완전히 종료하겠다며 결별을 통보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연대라는 거대한 배에서 비반도체 부문을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세력이 스스로 구명보트를 타고 떠나버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동행노조가 공동교섭단을 이탈하면서 밝힌 이유는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전체 조합원을 위한 안건 발의와 협의 요청에 주류 노조들이 철저한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심지어 동행노조를 향해 지속적인 비하 발언을 쏟아내고 도를 넘은 악의적인 표현인 어용노조라는 낙인까지 찍으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일한 대우를 유지해야 할 노동조합 내부에서 특정 사업부를 멸시하고 교섭에서 배제하는 끔찍한 노노 갈등의 민낯이 그대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동행노조는 5월 7일 회사 측에 단독으로 개별 교섭을 요청하며 독자 생존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이미 법적으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개별 교섭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국 삼성전자 노조, 즉 전삼노 측은 사후 조정 과정에서 공통재원 안건이 묵살되었다며 기존의 강경한 마이웨이 공조체제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화와 타협은 실종된 채 각자의 이익만을 쫓아 폭주하는 거대 노조 내부의 맹점만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삼성전자처럼 다양한 사업부가 하나의 기업에 묶여있는 거대 복합기업 노조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합니다. 스마트폰, 가전, 반도체 등 각 사업부마다 시장의 흐름도, 이익의 규모도, 성과에 대한 체감도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부서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단일한 파업 요구안이 전체 조합원을 설득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실리 중심의 MZ노조라는 타이틀은 거창했지만 정작 서로 다른 실리가 충돌했을 때 이를 조율할 리더십은 처참히 부재했습니다. 사태의 파장은 단지 노조 내부의 갈등으로만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내 커뮤니티에서는 노조의 도덕성을 규탄하는 움직임마저 일고 있습니다. 무리한 파업 강행과 과도한 이기주의에 실망한 일부 조합원들이 삼성전자의 사내 개인 기부 시스템을 통한 사회적 취약계층 후원 약정을 집단으로 취소하는 어처구니 없는 인증 릴레이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마저 내던지는 모습은 노조를 지지하던 일반 시민들의 싸늘한 시선마저 자초하고 있습니다. 사측인 삼성전자 경영진도 이 걷잡을 수 없는 노노 갈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반도체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이 회복되는 결정적인 골든타임에 노조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것을 우려해왔습니다. 하지만 노조 스스로의 무리한 성과급 요구와 조합비 인상이 자충수가 되어 파업 동력이 급격히 상실되고 있는 현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입니다. 시전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주주들이 노조의 무리한 총파업 예고를 공멸행위라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다가오는 5월 21일 공동투쟁본부가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총파업 D-Day에 쏠려 있습니다. 비반도체 부문의 거센 이탈과 비판 속에서도 주류 노조는 파업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초기업 구조 조합원의 80%가 반도체 부문 소속이라 당장의 파업을 밀어붙일 머릿수는 확보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명분 잃은 파업, 동료들의 절규를 외면한 반쪽짜리 투쟁이
과연 국민적인 공감대와 사측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대단히 미지수입니다. 이념 대신 실리를 택하며 박수받았던 삼성전자의 MZ 노조. 하지만 이타적 연대 없이 오직 자신만의 몫을 극대화하려는 이기주의적 실리는 결국 스스로의 발등을 찍는 매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할 글로벌 경쟁 무대 대신 내부의 아군끼리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작금의 총극은 우리 산업계에 무거운 뼈를 때리는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과연 삼성전자 노조는 이 파국을 수습하고 진정한 노동조합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